매일이 안전한 순간이 되는 이야기 모비스 안전 모먼트 MC 정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벌써 2편이네요. 네, 오늘 모비스 안전 모먼트에서는 저희가 추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저와 같이 안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의 안전지킴이 의왕안전보건팀 박성선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지킴이 오늘의 안전지킴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안전교육문화팀 정유혜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시네요. 네, 두 번째 만나네요. 저번보다 확실히 어떠신가요? 표정만 봐도 밝아지지 않았나요? 확실히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안전 모먼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제가 추락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뭐 침대에서 뛰어놀고 하다가 많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혹시 매니저님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지셨죠? 예, 남자들이면 공감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장난을 치다 보면은 꼭 한 번씩 떨어져서 다리 다치고 그런 경험이 있죠. 저는 사실 그런 직접적인 경험은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제가 추락이라고 했을 때 뭔가 제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복합 쇼핑몰에서 번지 점프 체험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저 그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안전 장비 자체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구조용 결합 고리를 체결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사례라서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 추락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그 위험 요소가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더욱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추락 재해는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산업 현장에서의 추락재해란 건축물, 구조물, 그리고 사다리 등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추락 사고가 산업재해 중에 몇 위인지 아시나요? 몇 위일까요? 한 3위 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1위로 산업재해 중에 사망자 1위 유형이 바로 추락 사고입니다. 추락 재해가 1위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는데요? 간단히 생각할 사고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2023년 근로자 사망 사고의 42%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42%. 정말 주의가 필요한 사고 유형입니다. 좀 맞네요. 42%면 압도적인 수치네요. 네. 근데 사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은 주의할 점도 많고 나도 모르게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할 것 같은데 이 사고가 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게 있죠? 주요 원인은 이제 작업 발판이나 안전 난간 등의 안전 시설물 미설치 그리고 시설의 불량한 상태로 인해 추락하는 경우나 이 작업자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끄러짐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보호구는 이렇게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안전모나 그네식 안전벨트 착용, 그리고 안전고리 체결과 같은 경우에는 작업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기본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추락 사고도 되게 여러 작업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맞나요, 매니저님? 네, 맞습니다. 이 추락 사고 유형은 사다리, 비계, 고소 작업 때 지붕과 같은 공사성 작업과 이 오더피커와 같은 일상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선 유형별 대책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다리 작업 경우에는 공사할 때도 물론 많이 쓰이겠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높은 곳에서 조명을 바꾼다든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소 작업 안전 수칙은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예방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다리 작업 시에는 위에서 불안정한 상태나 신발 바닥면 또는 사다리가 미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운반하거나 사다리를 불안정하게 걸쳐놓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니저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잘 알고 있죠. 네, 일단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고 또 2인 1조로 작업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건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에는 형광등 교체나 이런 가벼운 작업이나 고소 작업 때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그런 협소한 장소에서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네, 그럼 안전보건 규칙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이 신설될 예정인 거 알고 계실까요? 저는 아예 모르죠.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모든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상반기 중 조항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이 부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규가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네요. 이 개선 사항이 지속적으로 우리도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그것들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열을 아시네요. 저도 많이 발전했죠? 너무 많이 발전하셨는데요. 네. 네, 그리고 공사 작업 시에는 아무래도 현장도 복잡하고 일상 작업 환경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계, 고소작업대 같은 공사성 작업할 때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 조치, 안전대, 안전대 거리 시설, 개구부 마감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안전보호구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사성 작업을 할 때는 특히 더 주의해서 작업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리고 사실 공사하면은 이제 봄이나 가을철 날씨 좋을 때 가끔씩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축사 지붕 위에서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지붕 공사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업장 지붕 공사 시에도 추락 위험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붕 자재가 약해가지고 네.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등을 이용해서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 후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슬레이트와 같이 강도가 약한 지붕의 경우 폭 30cm 이상의 단단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채광창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은 제가 그냥 큰 건설 현장에서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붕 공사를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작업 유형은 비계입니다. 비계 역시 공사성 작업으로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가 주로 발생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작업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외벽 틈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동식 비계의 경우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떨어짐 사고가 공사 중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만큼 공사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도 공사 안전을 위해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안전작업 허가, 그리고 안전 패트롤, 공사업체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수칙 위반 시 페널티 적용 등을 통해서 추락사고 예방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작업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런 방호 조치를 취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놀이공원 되게 좋아하는데 이 놀이기구 탈 때 보통 안전조치사항 미리 설명해주고 또 타려고 하니까 이제 일어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꼭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주의를 주잖아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안전모먼트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필수 예방 수칙들을 미리 알아두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고 사례를 짚어보는 건데 추락 사고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이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사례로 오더피커 사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궁금해요. 하겠습니다. 오더피커 아까부터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오더피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더피커는 이제 물류 작업을 할 때 높은 곳에 있는 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 중 하나로 이제 추락 사고 위험이 되게 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품을 옮기기 위해서 3m 정도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이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오더피커에 탑승해서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런 사고는 진짜 이렇게 누가 한 명 나설 수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일단 그 안전고리를 걸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바쁘게 작업하다 보면 뭐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작업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아예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물류 현장에서는 사고가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2023년 1월부터 안전대 미체결을 할 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장비 운행을 아예 중단시키는 그런 오더 픽업 우선 안전장치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좋다. 그렇죠. 또 이런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무선 안전장치를 좀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안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작업자 스스로도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추락사고 예방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으로 막을 수 있는데요. 네. 또한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 방어망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또 간단하게 안전대 착용 실습을 준비해봤습니다. 확실히 직접 해보는 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럼 착용해볼까요? 착용해볼까요? 예, 착용하시죠. MC님이 착용하신 게 그네식 안전벨트고 매니저님이 착용하신 게 상체식 안전벨트입니다. 두 분은 실제 추락 상황 발생 시 어떤 벨트가 더 안전할 것 같으세요? 제가 한 게 그네식 벨트가 이게 하체까지 조여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아무래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게 좀 화장실 가거나 이동할 때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네식 벨트를 메고 추락해도 안전대에 지탱하면 평균 30분은 매달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상체식 벨트는 허리에 버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를 딱 맞게 조이면 복부가 좀 답답할 것 같은데 만약 이 상태로 매달리게 되면 지금보다 복부가 더 많이 조여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매니저님 몸이 슈퍼맨처럼 지면이랑 수평한 상태가 되는데요. 상체식 벨트를 찬 채로 추락 사고를 당하면 내장이 파열될 수 있고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사 위험이 큽니다.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출까지 고려한다면 고소 작업 시에는 그네식 벨트를 쓰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적합하구나. 직접 이렇게 저희가 착용을 해보니까 왜 그네식 벨트를 착용해야 되는지 더 공감이 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습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으니까 MBTI N으로 변신을 해서 네. 이번엔 저희가 작업자가 됐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상상인가요? 또 어차피 저는 네. 이미 MBTI가 N이어서 문제 없습니다. 상상력이 오. 풍부하거든요. 작업을 위해서 네. 고소 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인데요. 탑승해야 됩니다.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안전모 착용하고 또 그 밖에 안전 보호구들을 차례로 착용합니다. 뭐 빠진 거 없으세요? 뭐가 빠졌죠? 사실 뭐 탑승 전에 안전 수칙은 다 지킨 것 같은데요? 예, 안전을 위해서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합니다. 2인 1조. 동료 작업자 네, 좋았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네식 안전벨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 네, 바꿨습니다. 네. 저 이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안전하게 한번 일해 보도록 하시죠. 네. 파이팅. 네. 이제 그럼 탑승해서 안전고리 체결하는 거 맞죠? 네.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상상하세요. 오, 상상하세요. 네, 오, 상상하세요. 네. 저도 하나. 네, 체결했습니다. 저희 체결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소 작업대가 상승했고요. 상승해요. 네. 이제 뭘 하면 안 될까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이 고소 작업대를 이제 벗어나거나 이 안전 난간이 없을 경우에 일단 생명줄도 설치하고 그리고 안전 난간을 딛고 일어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들으셨네요. 제가 오늘 2편인데 더욱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앉아볼까요, 한번 저희? 네, 이렇게 오늘 같이 실습도 해봤고 또 추락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매니저님? 사실 저는 두 번째 촬영인데 이제 첫 번째 촬영 때는 제가 직접 실습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저만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직접 안전벨트도 착용을 해보니까 이제 추락 사고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확실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전 지킴이 매니저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진짜 안전의 중요함을 느끼는 이 모비스 안전 모먼트가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늘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저희가 확실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진짜로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텐데요. 저번에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안전으로 정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은 다 같이 오늘도 안전하면서 끝내볼까요? 오늘도 네. 안전.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안전!